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2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저께 노동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등도 편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뭔가 좀 맞닥뜨리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좀 논리적으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맨 앞에 편집을 해봤고요. 이란 전쟁에 의한 세계질서 개편을 어저께 시청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해서 편집을 또 했습니다. 이재명의 단순 치졸한 논리라고 제가 앞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야라고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건지 이분법 이런 얘기가 이제 논리가 나오는 얘기죠. 한국경제 정치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업 없는 노동자, 노동자 없는 기업 없다. 생산성을 위한 일방적 희생 안 돼. 산재근절 비정규직 보호 약속도. 기념식장에서 이 대통령 양쪽으로 노동절이니까 양경수 전국민주노총 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있었다. 이들 옆에는 경영계를 대표한 참석한 송병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송치영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 각각 자리했다. 이렇게 하고 소개를 하면서 손 회장은 자관 어쨌든 노사 동반자가 되면서 경영계는 끊임없이 혁신과 투자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 역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에 동참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생산성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급격한 변화가 누군가에는 기회가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기라며 그러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소상공인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 소상공인은 저 같은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단결 뭐 이따위 이런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외로운 늑대로 살아가는 게 낫지 뭘 단결은 무슨 늑대들이 무슨 저기 사냥할 때 뭐 무리를 져서 그런 단결은 좋아요. 그런 단결 협업 이런 거는 좋지만은 뭐 단결권 해가지고 노동법에 의한 단결권 이런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송경식 씨가 꽤 그 연로해 보이시는데 이 찾아보니까 87세이십니다. 1939년생인데 그 젊은 대통령이 불리면 가야 되고 또 경영자 총연합회 회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 87세시면은 좀 은퇴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편히 사셔야지. 그 건강은 좋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CJ 제일제당 지금 얼굴마담으로 회장으로 지금 또 이쪽 모시고 있는 거죠. 이재현 씨가. 선대서부터 관계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산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은 생산에서 매출 개념의 생산성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사 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곱씹어보기로 하죠. 이건 삼성전자가 그 2025년도에 그 인건비를 제가 봤던 내용인데요.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4,400~500만 원입니다. 무려 22.7%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6.3에서 2년 동안 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매출을 얼마나 많이 시켰냐, 매출 재료비로 따지는 겁니다. 이런데도 올려줬다 이 말이죠.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는데도 임금은 22.7%나 올려줬다 이거죠. 그리고 노동 분배율로 봐서는 영업이익에서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그렇게 되면은 이게 77.2%로 떨어진 거로 되어 있지만은 워낙에 그 장사가 잘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성과급을 달라 하는 게 15% 달라 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2023년에는 영업 적자가 났을 때는 그럼 너희들 어떡하는 거냐? 그거는 모르겠고 얘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삼성 노조 측에서. 그건 뭐 회사가 경영을 잘못한 거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자기네가 잘나서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나요? 어쨌든 2023년도에는 적자였습니다. 영업이익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노동 분배율이 좀 낮으니 조금 올려주셔. 15% 올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90 몇 프로 선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주주는 뭘 가져가냐? 그러면은 영업이익 중에서 뭘 가져가냐? 주주는 당기 순이익에서 또 보통 결정을 하죠. 그 영업의 손익도 이 부담을 안고 주주는 세전이익 이거 가지고 아마 그 이익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상생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에서 23년 기업이 영업 손실을 보았을 때는 삼성 노동자들이 115%나 더 가져갔음을 지적해야 마땅하다. 마이너스로 더 가져간 거다 이거죠. 이런 것도 정부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산 기준 생산성도 이게 떨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대한항공을 어저께 분석을 해봤는데 대한항공은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2,670만 원으로 7.8%가 인상이 됐습니다. 노동 생산성 여기도 좀 떨어졌어요. 12.4%. 그런데 이 노동 분배율로 보면은 영업이익보다도 159.5%나 더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노사 분규가 없죠. 노동 생산성이 12.4%나 떨어졌음에도 노동 분배율은 39.9%나 올랐다. 즉 노사 상생이라면 깎여야 할 상황에 오히려 올려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좀 제시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다. 노사 상생이란 게 도대체 뭔지 1분기 거를 보면은 1분기는 또 획기적인 이 한반도 건국 이래로 1분기에 76조 거의 77조 영업이익을 냈다. 3개월에.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전년도에도 한 72조 했었고 뭐 다른 기업은 뭐 하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고 대한항공은 1분기에 영업이익이 47.3%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적자시 기업은 임금 수준을 깎을 생각은 할 수 없다. 다만 노동 유연성의 이름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풍터는 쉽게 자르지도 못하는 분위기가 또 있죠. 아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충성한 그 직원을 장사 안 된다고 바로 자를 수가 있겠냐 하는 그 인정전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물론 자를 땐 자릅니다만은 그런데 한국은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와 양극화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즉 귀족 노조 대 천민 노조로 노노 갈등의 사회이지 노사 대립 친노동은 반기업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법은 이재명의 그래서 단순 치졸한 논리다. 반노동은 친기업으로 역으로 성립되냐고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제가 필요 조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노동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는 반드시 친노동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영업이익이 향상되어야 된다. 영업이익이 향상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반기업 정책으로 하여야 한다. 요건 여기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친노동과 반기업이라는 그 이분법으로 그걸 했는데 이분법이 이러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영업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친기업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친노동 정책과 친기업 정서가 그렇게 대립 갈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친노동 대 친기업이야 논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노동절이 있다면 주주날은 왜 없나라고 그냥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네요. 이란 전쟁에 의한 세계질서 개편.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5월 1일 밤에 방송했는데 제가 열심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세계 질서를 개편하려는 미국이 실패하면 미국은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미국은 이겨야 한다.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가 풀자고 해도 이젠 미국이 막겠다는 것이다. 이란이 주도권을 행사할 것 같았으나 반대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주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국제유가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다. 러시아의 석유가 유럽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끊긴 것이었으나 다시 바로 안정이 되었다. 국제유가가 $100 선을 유지하면 미국 동맹 중동 국가들이 친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수출량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단가가 오르면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네요. 지금이 딱 이 상황이다. 한국 좌파 매체 중동 국가들이 이란과 친해지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란이 중동 국가들을 공격했는데도 말이다. 나는 4년 전에 이란 전쟁을 예측했었다. 한반도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 언론이 조선인들을 취재해서 가능하겠는가? 러시아와 일본을 인터뷰해야 마땅하듯이 미국과 이란의 입을 주시해야 당연한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 전문가 의견은 우습다. 트럼프가 노망났다고 왜 장기화시키려고 하는지 결정권 갖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면서 말이다. 알파고는 쿠르드족이다. 어떤 예명을 쓰는 알파고라는 그 터키 청년 국내 그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현대전은 무조건 돈지랄이다. 전쟁 전의 경제가 이란은 이미 박살났었다. 데모도 일어났었다. 이란은 병재인 상태에서 전쟁이 난 것이다. 이 전쟁을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북한은 굶주림에 이골이 나서 견딜 수 있겠지만 이란은 굶고 살지는 않았었다. 이란은 부족함 없이 살았었는데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서 적응하기 어려울 때이다. 사람들이 가난에 익숙해져 있지 못하는 시기다. 가뭄도 있었다. 이란은 힘든 상황이다. 유전은 막으면 터져버린다. 중국이 이란 석유지대에 많이 투자했는데 터지면 큰 손해를 본다. 안 터지면 폭발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란에 휴민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애들이 한심한 소리를 많이 한다. 2차 공습을 해줄 때
유전지대 폭파시키면 된다. 휴민트들이 발전소 공격해서 전기가 나갔을 때 폭발시키면 된다. 이 이란 북부 카스피의 남쪽에 이란 북부에 세 개의 항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됐어도 이란이 석입할 수 있는 길은 카스피에 연한 3개 항구로 뽑아낼 수 있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으로 이송하면 된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카자흐스탄으로 옮길 수 있다고 예측해 본 것이다. 카자흐는 그런데 바보가 아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정 국가가 아니다. 국제 국가이긴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현재 경계하는 입장이다. 원래 카자흐스탄 지금보다 더 넓어졌다. 빼앗겼다가 다시 소련 땅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주었다. 아직도 빼앗겼던 땅 다시 찾아야 할 땅이 있다. 러시아에서 간접적으로 카자흐스탄 북부 땅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면 모스크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안전 버퍼 지역을 확보하려 한다. 크림반도 점령하듯이 카자흐 북부의 러시안들이 반란을 유도하려 한다. 독립되면 러시아에 기속하려 한다. 러시아인들이 시위가 일어나면 박살을 낼 것이다. 애초부터 우리 땅이었다라고. 싫으면 꺼져. 알마티에서 러시아인 보기 어렵다. 러시아로 도망갔는데 정작 본토 러시안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짝퉁이라고. 러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힘들어 다시 카자흐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를 받아주면 러시아, 이란, 중국, 카자흐가 한편이 되는 것이다. 시노 파이프 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를 골로 통해서 중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러시아는 받아줄 것이다. 어디로 갈 거냐 갈까? 터키를 통해 터키로 가면 된다. 이란 전쟁 다음 타겟은 터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순망시한 러시아 중국 국경지대에 미군 기지를 지으려고 했다라고 카자흐 쪽 신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시행 이란 전쟁 준비 만들었는지 지금 알 수는 없다. 보도가 좀 통제되어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가지고 했지만은 2018년 자료는 미군 기지를 거기 그 항구 쪽에 지금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2022년 전 대통령 실각시 러시아군이 진압했고 현재 대통령이 장악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은 약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테러주의자들 카자흐스탄에도 지금 있다. 우즈벡 페르가나 협곡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 영토 분쟁이 항상 있다. 이 지역에서 탈레반 무슬림 테스트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그냥 일일이 다 읽기보다는 쭉 그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 이란 전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석유를 구하기 좀 어렵게 된다면은 미국과 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일본은 이미 뭐 종전보다 4배를 더 이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그렇게 되는데 다른 뉴스에서도 그게 뭐 경질유기 때문에 중유에서 경유가 더 나오는데 그게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다 뭐 이렇게 하고 운송비도 많이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 좀 어렵다 하는 식의 뉴스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 많다 이거예요. 사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을 대신해서 대만 해협을 자유항해를 했죠. 미사일 쏠 테면 쏴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미국산 석유사라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은 중국과 지금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런데 선제 공격을 하기는 좀 명분이 안 쓰죠. 그래서 대만 요사를 누가 일으키느냐?
일본이 일으키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본이 이 섬 여기 그 대만섬 가까이까지 일본 그 국적인 그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사일 기지도 또 만들고 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반도체 HBM 한국 그 HBM 반도체 그거를 그 공급에서 깬다고 그랬는데 TSMC하고 좀 기종이 좀 서로 틀려가지고 조금 나름대로 쉐어하는 부분들은 따로따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라남도 쓰레기 소각장 얘기도 좀 또 전했고요. 안 발생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뭐 어떤 의원이 그 삼성전자 보고 전라도로 공장 옮기면 안 되냐 해서 어 그게 뭔 메리트가 있길래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 오라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란전 비협조 미국 유럽서 병력 빼고 관세 인상 파병 부른 한국은 조성신 그 매일경제에서 그 5월 1일 오늘 보도했습니다. 주일 주둔 미군 5천 명 감축하기로 EU 승용차 트럭의 관세 복원, 그 다음에 한국도 관세 인상 위협 경험, 미국 동향 예의주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지난 1일 오후에 네, 그 국방부 헤그세스 장관이 5천 명 독일 미군을 아니 주독 그 미군을 철수하겠다, 감축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했다고 그러고요. 트럼프는 관세를 그 종전처럼 25% 복원하겠다. 뭐 이런 것도 뉴스를 새롭게 냈습니다. 광해광업공단 3조 투자한 멕시코 광산 2달러의 매각. 정미아 조선일보 5월 1일. MB 정권 때 뭐 투자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그 멕시코의 그 볼레오 광산을 그렇게 투자했다가 적자가 누적이 되고 했기 때문에 빚도 많이 지고 이래서 제3자한테 넘기는 거로 그렇게 지금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공시한 매각 공시의 손실 확정은 현 시점 공공기관도 다트 시스템에 공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